안녕하세요. 행복한 식물 집사입니다. 벌써 봄이 가고 여름이 찾아오면서 굉장히 더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5월 달에 이 영상을 찍어보려 했는데요. 벌써 5월이 훌쩍 지났기 때문에 여름맞이 컨셉으로 저희 집 식물들을 모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알로카시아입니다. 제가 가장 처음 구입한 식물인데요. 처음 식물을 살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잎이 크고 멋진 것 같아서 구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잎이 한 장밖에 없어서 사기당한 줄 알았는데요. 바로 두 번째 잎이 나기 시작하면서 어마어마한 잎 크기에 정말 놀랬던 것 같습니다. 제 손 크기의 5배 정도는 되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모든 힘을 한 장의 잎을 내는데 써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데요. 그 뒤로는 조금씩 작은 잎들이 나오고 있어서 작년 이맘때가 굉장히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잘 크고 있으니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그 밑으로는 호프셀렘, 디펜바키아, 스파티필름, 크로톤이 자리 잡고 있고요. 모두 까탈스럽지 않게 잘 크는 식물들이라서 알로카시아와 함께 손이 많이 안 가도 되는 식물들로 그룹을 지었습니다. 특히 호프셀렘은 정말 잘 산 식물 중 하나인데요. 잎도 굉장히 크고 넓어서 시원한 느낌을 주는 것 같고요. 특히 건조하거나 과습일 때에도 크게 까탈스럽지 않아서 굉장히 키우기 쉬운 식물 중 하나입니다. 잎이 크고 멋있는 식물을 찾으신다면 꼭 호프셀렘을 한번 키워보세요. 이번에 새롭게 로즈마리랑 바질도 한번 들였는데요. 같이 산 레몬밤은 죽었지만 이 아이들은 잘 크고 있어서 계속 정성을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로즈마리는 햇빛을 좋아한다고 해서 저희 집에서 가장 햇빛이 잘 드는 공간에다가 두었습니다. 반대편에는 아레카 야자랑 행운목, 버킨, 고무나무 종류들이 있습니다. 아레카 야자는 정말 굉장히 성장한 식물인데요. 처음에는 볼품 없었지만 1년 정도 지난 지금에는 키도 굉장히 많이 자랐고요. 창문 아래쪽에 계속 두고 키웠는데 물이 부족하거나 건조할 때에도 까탈스럽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자라주기까지 하니 정말 거실 인테리어의 필수겠죠? 고무나무는 원래 작은 방에 있던 아이들이었는데요. 지금은 제 조카가 와서 지내고 있어서 거실로 모조리 옮겨왔습니다. 고무나무 종류들도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다만 햇빛이 부족하거나 물이 부족하면 잎이 말린다든지 구멍이 생기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행운목도 1년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한쪽에만 잎이 있었는데 어느새 반대쪽에도 새순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행운목은 재물과 행운, 복을 불러준다고 하니 앞으로 건강하게 잘 키우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반대편 식탁에는 극락조와 스킨답서스가 있어요. 사실 스킨 종류도 굉장히 키우기 쉬운 식물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집 스킨은 한때 과습으로 죽어가던 것을 물꽂이로 살렸지만 그 뒤로는 성장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화이트 마블 스킨은 굉장히 잘 자라주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창가 쪽에 놓았더니 잎이 노랗게 변해가서 급히 위치를 옮겨주었습니다. 그 뒤로는 큰 탈 없이 잘 자라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식물들이라고 해서 너무 강한 햇빛을 보여주는 것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스파티 필름처럼 약간은 그늘진 곳을 더 좋아하는 식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싱크대 옆에는 골드허니 산세베리아와 보스턴 고사리가 있습니다. 역시 크게 손이 많이 가는 아이들이 아니어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물을 주곤 하는데요. 특히 연두색 잎과 화분 색깔이 잘 어울려서 싱크대 옆에 포인트가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원래 산세베리아는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요. 골드허니가 마음에 들어서 작은 포트를 구입했는데 농장에서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식물들을 보내주셨어요. 오자마자 잎이 말라서 떨어지고 심지어 잎 절반을 가위로 잘라낸 흔적까지 있었습니다. 역시 온라인에서 식물을 구입할 때에는 싱싱한 식물을 보내주는 화원을 잘 골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제가 작업하는 공간인데요. 책상 옆에는 콤팩타와 아이비가 있습니다. 역시 손이 많이 안 가는 식물들 위주로 모아두었는데요.
특히 이 콤팩타는 정말 조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물도 한 달에 한 번 줄까 말까 한 상태이고요. 1년 정도 키웠는데 지금까지 물을 6번 정도 줬던 것 같습니다. 외형도 굉장히 독특하고 이국적이어서 집안 인테리어에 한몫하는 것 같고요. 정말 식물 키우기에 자신 없으신 분들은 이 콤팩타를 한번 키워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반대편에는 칼라데아 종류들이 있습니다. 칼라데아들은 처음 데려왔을 때에는 잎이 계속 타기만 했었는데 어느덧 봄이 되고 여름이 되어서 그런지 까탈스럽지 않게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칼라데아가 서식하는 환경과 비슷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뷰티풀스타와 로시를 새로 들여왔습니다. 사실 작년 겨울에 죽였던 칼라데아들인데요. 한번 실패를 했지만 다시 도전해보기 위해 데려왔습니다. 특히 이번에 구입했던 곳은 예전에 구입했던 곳보다 훨씬 싱싱하고 윤기가 흐르는 아이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오자마자 토분에 분갈이도 해주고 영양제도 충분히 주었으니 앞으로 잘 자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른 칼라데아들은 새순도 나오고 있고 잘 자라고 있지만 이렇게 로제오픽타는 계속 시들기만 하는데요. 그래도 군데군데 새순이 나오고 있으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방에 있는 금전수입니다. 원래 금전수도 눈에 들어오던 식물은 아니었는데요. 어느 날 보석 금전수를 본 순간 이 아이는 무조건 데려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간혹 그럴 때 있으시죠? 이파리 간격이 일반 금전수보다 더 좁은 편이어서 제가 볼 땐 훨씬 예쁜 것 같습니다. 금전수 역시 집안의 재물과 행복, 복을 불러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 제가 하는 사업이 예전보다 조금 더 잘 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육이과에 속하기 때문에 그늘에 두거나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잘 자라는 편이며 모든 식물 애호가들 사이에서 가장 키우기 쉬운 식물로 소개되고 있으니 집안에 행운과 재물을 불러오고 싶으시다면 이 금전수를 꼭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식물들을 잊어버렸는데요. 고무나무와 아레카야자 사이에서 크고 있는 버킨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콩고의 무늬 버전이고요. 필로덴드론과 식물답게 크게 어려움은 없는 편입니다. 다만 처음엔 무늬 잎이 잘 나오다가 최근에는 무늬가 거의 없는 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조금 아쉽지만 크게 까탈스럽진 않은 아이이기 때문에 계속 성장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필로덴드론과 식물인 플루토입니다. 잎모양이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비싸게 주고 산 식물인데요. 역시나 상태가 좋지 못한 식물을 배송받아서 그런지 오자마자 잎이 다 떨어져서 많이 속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새순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필로덴드론과 식물이 새순이 나올 때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새순이 펴질 때 다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스노우 사파이어입니다. 큰 새순처럼 올라오던 것이 바로 꽃이었는데요. 이렇게 꽃을 피워주는 아이들을 보면 참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빛도 거의 안 들고 통풍도 못 시켜주는 곳에 있어서 관리를 잘 못해주는 편이지만 혼자서 잘 자라주어서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드는 식물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집 식물 투어를 마쳤습니다. 사실 처음 데려왔을 때에는 관상 가치가 크게 없었지만 꾸준히 키우다 보니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성장했는데요. 큰 대품을 키우는 것도 좋지만 조금 작은 사이즈를 구입해서 크게 키워나가는 재미도 큰 것 같습니다. 식물을 키우면서 심리적 안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매일매일 새순을 내는 아이들을 보면서 자연의 신비를 느낄 때에도 많았었고 정말 작은 곳에서 큰 행복을 찾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하나쯤 들여서 일상에 지친 스트레스를 풀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행복한 식물 집사에서는 여러가지 식물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